아무 죄 없는 어린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교사의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가해교사는 지난 1999년부터 약 26년간 교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6차례 학교를 옮겼는데 이 모두 어떤 특별한 일은 있던 게 아니었고 정기 인사였다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교육감 표창 1차례, 교육장 표창 5차례, 교육장 상장 2차례, 기타 상장 1차례 등 총 9차례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청에서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으며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은 더 기가 차실 수가 있어요. 이 살인마로 돌변하기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면 버젓이 뭐 교육감이 주는 그런 뭐 표창 등등 해서 9차례나 포상, 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상 내역도 내역이지만요. 아이들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무에 투입이 된 사실도 이제 밝혀졌는데 가해 교사는 2023년도, 2024년도에 2학년 담임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특히 지난해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당하는 색상 지킴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교통안전지도 녹색 학부모회 조직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학교 근무 기록을 그 당시 걸 살펴보면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서 80일이 넘게 조퇴, 병가, 반복했던 사실이 나타났고요. 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56일 동안 병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긴 병가 후에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9일에는요. 6개월의 질병휴직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요. 갑자기 3주 만인 12월 30일에 복직을 한 겁니다. 이때 병원으로부터 받은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 방학 기간에는 근무지회 연수 명목으로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3일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5일과 6일에는요.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 컴퓨터를 부수거나요. 아니면 동료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후에 지난 10일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앞에서 얘기해본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해교사가 20년 정도 교직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려 뭐 교육감 표창 등등등 해서 9차례나 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폭력성, 지금 전문가들은, 의사 선생님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직접적 이 범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우울증이 있다고 범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전력이 없다고,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전에는 상도 받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언제부터 폭력성을 보였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대한 어떤 소견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매번 행사한다거나 혹은 살인의 동기가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교사로서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고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일날 행적을 좀 지켜보죠. 아하.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치밀했다는 거예요. 왜요? 보시면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갑작스럽게 닥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 네. 당시에 오전에 그러니까 이 교사가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오전에 이 학교에 와서 이 교사에게 분리 조치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학교에 분리 조치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감 옆에서 그날 하루 종일 있게 만들어요. 아하. 그런데 점심 때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거 무단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심 때 가서 무엇을 했느냐? 문방구에서 아까 그 칼을 산 거예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흉기를 산 거예요, 네? 흉기를 산 거예요. 흉기를 어허.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2시쯤에 그러니까 이상행동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네. 학교에 만약에 이상행동을 보였다가는 당장 휴가 조치를 했겠죠. 아하. 그런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돌아와서 2시쯤에 네. 교장과 교감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아무래도 이제 장학사가 권고를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4시 30분쯤 퇴근하겠다라고 교감한테 얘기한 후 바로 그 시각에 4시 30분부터 5시 10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병에 의해서일까 아니면 계획적일까? 이날의 행적은 병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는 도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당일에 저 가해교사의 행적이 담긴 CCTV, 저 행적이 최진모 교수님 네. 버젓이 흉기를 사서 자신의 차량이 다시 타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범행 당일날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 거기에 주방용품점이 있었어요. 그 주방용품점에 가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우발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모습이 CCTV에 다 포착이 된 거 우리가 방금 봤는데 네. 범행 당일 흉기를 구매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도 더 의미심장합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드는 도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세상에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왜 그런 도구를 사용하려고 합니까? 근데 주방에 쓰려고 구매하려고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가해 교사는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유인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시청각실로 데려가서 계획된 범죄처럼 그 아이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게 사람이에요? 버젓이 자신의 지금 그 범행 의도를 숨기면서 그 주방용품점 업주한테는 성사 그런 편이 어디 있어요? 잘 드는 게 있냐? 너무너무 경악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오싹해요. 잘 드는 게 있냐? 어떻게 그 흉기를 사면서 이런 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대체 장유민 부사님. 그런데 앞서 당일날 이 가해교사 행적을 쭉 이종근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잠시 화장실 가겠다고 밖으로 외출하고 그 틈에 보신 것처럼 흉기를 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오자마자 학교 측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혹시 이 말에 격분해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경찰이 한 진술 중에 교사가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직 3일 후에 교감 선생님이 나에게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이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하하. 또 경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투입을 해서요.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 여부 그리고 범죄 분석을 위해서 프로파일러 5명까지 수사에 투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 수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세상에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른인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날입니다. 아이를 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이 김하늘 양의 지금 그 발인과 관련돼서는 모두 다 사실 묵념을 했을 거라고 그래요. 마음이 믿습니다. 너무 아플 거예요, 진짜.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됐고요. 네. 김하늘 양 아버지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울먹이는 가족들을 다독였지만 끝내 하늘의 별이 되었다라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네. 웅구차가 장례식장을 나가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그리고 선생님들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망한 표정으로 하늘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하늘 양이 저렇게 영정사진 속의 하늘 양 보세요. 참 너무너무 해맑잖아요. 인생을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하늘 양을 진짜 이렇게 무참히 만든 진짜 가해교사. 그런데요, 생전에 하늘 양의 아버지가 이 하늘 양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그렇게 되고 싶었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장원영 씨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뜻밖의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대요. 왜 그런지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뒤에 아이브 화환이 왔는데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스케줄 바쁘시겠지만 정말 가능하시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주세요. 장원영 씨가 이 소속이 된 아이브 측에서 이 하늘양의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내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근조화환 또 모습까지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기억은 나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하늘양의 아버지의 발언이 어떤 대목에서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양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장원영 씨의 SNS에 가서 조문을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래도 강요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켠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8살 된 아이를 잃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판단만 할 수 있겠냐. 이 상황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라는 시선도 있는데, 근데 또 하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장원영 씨 SNS에 가서 몇몇 네티즌들은 굉장히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안 갔냐는 겁니다. 아유. 네, 사실 장원영 씨는 오히려 이 소속사 차원에서 근조화환을 보내면서 충분한 조문의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이런 스쿨버스의 아이가 희생되는 앞선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브의 팬인 걸 알고서는 그때도 화환을 보냈고 근조환을 보냈고, 그때도 그래서 그 장원영 씨에 대해서 칭찬의 목소리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달라고 왔는데 왜 안 근조환이 갔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계속된 찬반 여론 속에서 정치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우리 김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돌, 그 연예인이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저의 걱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만에 하나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뭐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제 저런 입장을 밝혀서 뭐 조금 이례적이랄까, 좀 원내 1, 2당도 아니고 일단 개혁신당에 일단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정치권에서 일단 얘기는 나왔어요. 일단 이 논란이 커지는 대목이 일단 지금 뭐 정치권이 나섰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불똥이 이상하게도 지금 이 발언을 애초에 한 하늘양의 아버지한테 튈까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이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원영 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비난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네. 하늘양 아버지에게 뭐 비난을 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양 아버지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도 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생전에 하늘이가 이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 씨를 너무 좋아했고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 콘서트를 대전에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지금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강요나 꼭 와라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린 거였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허용한다면 그건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보고 싶어 했던 원영 씨를 우리 하늘이가 별이 된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을 뿐이지, 바빠서 못 오는 것에 대해서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분별한 비난, 악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원영 씨에게 보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그럴 맞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맞아요. 것이고요. 네. 장원영 씨의 선택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하늘양 아버지는 아이를 잃은 아빠의 마음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럼요. 네. 아니 아이가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아빠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러니까요. 장원영 씨에 대한 비난이든 하늘양 가족에 대한 비난이든 멈춰져야 된다. 이거는 그냥 일어났던 일이고 양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정치권이든 뭐든 그런 다 떠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무참히 살해된 어른들의 어떤 잘못된 제도 만들어 놓은 탓에 무참히 살해된 하늘양 이제 진짜 하늘의 별이 됐잖아요. 그 하늘의 별이 된 하늘양의 영면을 기원하는 것일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